늦가을의 서울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드리운 오후. 세무법인 한결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붉게 번진 노을이 서서히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한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이준호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호 세무사님, 혹시 잠시 상담 가능할까요?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때 그의 전부였던 사람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눈동자 속에 어딘가 피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속은 요동쳤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개인 사업 정리를 하려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요. 소개받고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고 상담 내내 눈을 피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서연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미술을 전공한 감성적인 학생이었고 준호는 회계학과의 성실한 수험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달라 어울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그는 진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에게 서연은 종종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겨울을 녹이는 햇살 같았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미술학과 선배들과 어울리는 일이 잦았고 종종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고 서연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면 내가 걱정하잖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왜 모든 걸 다 보고해야 해?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고 그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결국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약속 장소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착한 건 한 통의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 이제 우리 관계가 버겁게 느껴져.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 그 문자를 끝으로 서연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고 결국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러 다시 그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 준호 씨? 그럭저럭. 너는?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괜찮을까? 준호는 대답 대신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의 시선은 문 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사진.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그는 서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서연아.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시작되려는 듯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난 이후 준호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르던 카페가 어느새 서연의 사무실 근처로 바뀌었고 점심시간이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 괜찮아? 잠시 후 도착한 답장. 좋아, 근처 분식집에서 봐.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김치찌개를 나눴습니다. 식당 안에는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오직 서연만 보였지요. 그녀의 웃음소리, 숟가락을 내려놓는 작은 손동작까지도 그에게는 아득한 추억이었습니다. 민재는 요즘 어때? 학교에 잘 다녀. 혼자 키우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웃는 걸 보면 버틸 수 있었어. 그럼 그 아이 아빠는? 서연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사고로 갔어. 몇 년 전 일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고생 많았겠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삼키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남산 아래 카페에서 만나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감정에 솔직했지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 눈빛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 속에서 상처와 책임을 읽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재가 아빠가 없다고 속상해하네. 준호 씨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준호는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좋아. 난 아이들을 좋아해. 그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민재를 처음 만났습니다. 조용한 눈빛을 가진 8살 소년. 엄마를 꼭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안녕, 민재야. 나는 준호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민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비눗방울을 불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예전 서연의 웃음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은 게 정말 오랜만이네. 그럼 자주 웃게 해줘야지.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집안에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두운 방 안에도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진 듯 했지요. 며칠 후 서연은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 괜찮아. 나도 좋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후로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지금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물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않을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며 자연스럽게 셋이 어울렸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야. 그녀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은 오래전 캠퍼스 벤치에서 느꼈던 설렘과 닮아 있었지만 이번엔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서랍 속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떠나던 날 남긴 마지막 문자 대신 그는 새로 쓴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이유가 보이네. 서연아, 이번엔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해볼까? 그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불빛이 반사되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도 오랜 겨울이 끝나고 있었지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했지요.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검은 정장에 단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서연의 아들 민재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입양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준호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그는 모든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셋이 함께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야근이 잦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서연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민재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고 서연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집이었지. 준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요. 그는 이제야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봄 준호는 인생의 정점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무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가족도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새 직장에서 활발히 일했고 민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밝게 자라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여전히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근이야?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냉장된 반찬과 먼저 먹어라는 쪽지가 붙은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장인 마케팅 회사는 프로젝트 막바지라 늘 바빴고 그는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늦은 귀가, 향수 냄새, 자주 바뀌는 옷차림. 무엇보다 준호와의 대화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아빠, 엄마는 왜 자꾸 늦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준호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법원에서 온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 고지서. 발신인은 정미라, 피고는 한서연. 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이름을 확인했지만 오타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곧장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서연이 상사 강태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내민 서류를 본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끝내자. 끝내자고. 그래. 다 포기할게. 돈도 집도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다만 민재를 부탁할게. 그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집도 직장도 모두 끊겼습니다. 남은 건 이혼 소송 서류와 침묵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사랑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준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자리엔 공허한 바람만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세 식기 중 하나는 먼지를 뒤집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 안에는 여전히 아들 이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왜 아직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는 민재를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배신한 서연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파양 신청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당시 부부 공동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 없이는 단독 파양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도망쳤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민재 군은 선생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구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잔인한 사실이 준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술에 취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 서연의 목소리, 함께 했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사라져줘.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이혼 확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붉은 도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도장을 찍고도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이름은 여전히 가족관계 증명서 속에 남아 있었고 그 한 줄이 준호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 그리고 그 말은 텅 빈 집 안에서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